지금 시각은 2024년 3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아침 8시 44일이다. 아침 8시 44분 7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매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작 금액은 21만 8,789원입니다. 시장 상황은요. 고객 예탁금 52조 5천억이고요. 선물 예수금 11조 2,710억, 신용 융자 18조 8,451억입니다. 나스닥 되게 많이 올랐죠? 모두들 약간 무서워하고 있을 때 많이 올랐습니다. 1.54% 올랐고 다우산업은 이제 약상승, 니케이는 보합, 상해 뭐 이렇고, 원달러 1,311원입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정도는 맞았어요. 그쵸?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그리고 CPI 발표된 이후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54%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 일단 이런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다우산업, 다우산업도 약간 올랐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보면 갭 떴다가 아래 꼬랑지 달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저께 엔비디아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만약에 상승으로 가면은 쇼커버링까지 같이 합쳐져 이제 쇼커버링 이제 그건 매수세까지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세게 좀 올라갈 거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올라갔었고 알보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0.66 갭으로 어제 올라갔다가 0.66 마이너스 이런 상황이고요. S&P 500 마이크로소프트 2.66% 올랐고요. 엔비디아 플러스 7.16. 근데 이 엔비디아 7.16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대세 상승으로 다시 올라간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쇼커버링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이 이후의 흐름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이게 잘하면은 우상향은 우상향인데 이전까지의 큰 각도를 가파르게 올랐던 그런 게 아니라 좀 완만하게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에코프로가 한번 그 회장 구속된다 회장 무슨 구속된 거나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한번 하락했다가 그 다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걔는 좀 가파르게 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엔비디아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 비슷한 맥락으로 약간 이제 우상향으로 잘하면 갈 수도 있는데 이후에 나오는 흐름은 이제 광기로 가는 흐름인데 이제 그거를 얼마만큼 계산을 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흐름을 또 추가 수익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AMD 2.2% 그렇게 올랐고 아마존 2% 올랐고 메타 3.34 올랐어요. 메타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그 트럼프 그 전날에 트럼프가 발언했던 거에 영향으로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메타 죽이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제 하락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기업의 본질 이외의 것들로 급락이 나왔을 때는 그때가 매수 타점입니다. 기업의 본연의 가치랑 관련이 없는 이슈를 가지고 급락이 나오거나 그랬을 때는 일단은 매수 타점인데 어제 그 말씀 못 드렸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3.34까지 일단 다시 올라왔고요. 만회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LLY도 어제 마이너스 3.3인가 떨어졌는데 오늘 2.80까지 올라왔고요. 그렇게 돼 있고 테슬라는 약보합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IBM 3.15 나우 4.34 뭐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어제 시간 외의 움직임은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등락률로 보면은 상승했었던 종목 어제 제가 이제 그 대선 테마주도 어제 장전에 말씀드린 건데 대선 테마 혹은 총선 테마주도 살짝 봐주면서 이제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와이더 플래닛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갔어요 어제. 그렇지만 항상 대선주 이런 정치 테마주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딱 주포가 있고 그 주포 핸들링이 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만, 특히 이렇게 시초가 떴을 때는 눌림을 할지 초반에 살짝 분할로 따라 붙을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잘 계산을 해서 해야 합니다. 자, 시노펙스가 어제 상한가, 시간의 상한가 갔고요. 위즈웍 스튜디오 갔었고, 뭐 그랬고, 이 밑으로 내려서 보면 또, 예, 5%에서 3%까지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3%에서 2%까지는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2%에서 예, 요 정도 종목들이 있었고요. 제가 왜 이거 다 보여드린 줄 아세요? 저도 나중에 전날 시간 외에서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장중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저도 나중에 관찰 연구용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아 이렇게 종목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어야죠. 이런 것들을 1.4%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예, 그런 게 있었고 자 시간의 거래량 순으로는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자비스, 바이넥스까지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예, 거래량 순으로 보면 이렇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 순으로 보면 또 이래요. 예, 이랬고 이런 종목들이 있었다. 예, 거래 대금 한 10억 정도까지 거래 대금 터진 종목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몰랐던 사람한테는 이런 걸 새롭게 알게 되는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아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장 전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유의미한 어떤 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것 중에서 제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제가 뽑아봤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자 오늘 또 어떤 우리가 단타로 스캘핑으로 매매할 때 어떤 섹터들을 또 유익 있게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을까는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네, 일단 반도체 섹터는 계속 관심의 대상입니다. 네,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CXL, HBM, 거기에다가 뉴로모픽까지 나왔죠. 네, 뉴로모픽 반도체까지 제가 어제 왕창 깨졌던 아픔이 있었죠. 뉴로모픽. 네, 어저께 그랬고요. 어제 2차 전지가 움직였던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미국의 주요 인물 어떤 한 사람이 IRA를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폐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제 2차 전지가 전고체만 움직인 게 아니라 2차 전지 본래 예전에 메인으로 움직이는 애들까지도 주가가 같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런 요인들이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원격 의료 이제 그쪽도 한번 조금 봐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반도체가 워낙 좀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주요적인 섹터가 그렇게 많이 특히 대형주 쪽에 이제 반도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외에 주변부에서 이제 약간 개별 테마성으로 개별 종목군으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은 좀 잘 안 움직일 때가 많아요. 중대형주들이 움직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상관관계를 좀 잘 살펴보면서 장중에 잘 봐야 되겠죠. 중대형주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개별주 쪽은 좀 움직이기가 힘들고 돈들이 어쨌든 중대형주로 쏠리니까. 근데 중대형주가 보통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쪽 있었잖아요. 우리 주요 테마 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못 움직일 때 장이 좀 어두워지거나 부정적으로 갈 때 그런 때 이제 개별주 종목들 중에서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의 구분도 좀 하고 있었으면 좋은데 이거 다 되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들이고요. 자 바이오 제약 쪽은 어떨까 차트를 제대로 봐두질 못했어요. 8시쯤엔 제가 좀 미리 좀 앉으려고 했는데 오늘 뭐 똥도 싸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8시 한 20분부터 쭉 봐가지고 그리고 오늘 신규주 오상 헬스케어 있습니다. 신규주 상장 오상 헬스케어가 있고요. 지금 전고체 쪽 찍어보고 있는데 전고체 쪽은 오늘은 글쎄요 시노펙스는 갭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눌림 쪽 살짝 그거 좀 노려보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삼성 SDI가 팍 분출했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한농화성이 또 어제 시세 분출했고 오늘 음봉 주고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또 음봉 타점 한번 구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 게 있고 과열 예고 붙었습니다. 한농화성 그리고 상신 EDP 이게 다 전고체 쪽인데요. 오늘 중에는 조정 구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게 있고 로봇 쪽
네, 로봇 쪽도 오늘 이제 스윙 포지션 있는 분들은 로봇 쪽은 오늘하고 내일 뭐 볼 때 조정 주면은 조금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레인보우는 아직 볼 거고,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SPG, SBB테크, 로봇 쪽 분류해 놓은 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있고, 로봇 쪽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때다. 반도체 섹터 죄다 좀 빨간색으로 시작하죠. 이 빨간색으로 시작할 때 너무 시가에는 일단 달라붙지 마시고, 시가에서 눌러줄 때 그 이후 타이밍을 좀 보면은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어제 상한가 갔었던 자람 테크놀로지 시초가도 또 이게 얼마나 웃겨요. 예, 제가 이때 이 아래쪽에서 이거는 자전거리하고 있는 주포의 존재가 확인된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자람 테크놀로지 시세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틀 눌러주고 그 다음에 분출시켜서 상한가 만들고, 예, 여기 갭 떴다가도 무식하게 눌러줬었거든요. 예, 무식하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상한가 만들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별로 눌러주지도 않고 그냥 바로 상한가 직행. 예, 그랬다는 거죠. 근데 오늘부터는 달려 드시면 마음고생 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선수들의 영역이고요. 예, 눌림의 구간과 핸들링의 구간과 그런 거 잘 캐치할 수 있는 선수들만 단타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예, 다 잘한 테크놀로지. 근데 뭐 점상 분위기인데 지금 보니까 이거 매집이 거의 다 됐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59분인데 저 이제 마이크 끄고 매매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액이 작아가지고 아마 제게 되게 막 모험 쪽으로 매매할 거예요. 21만 8천원. 많이 깨질 수 있습니다. HTS가 클릭이 안 돼요. 예. 신규주 그렇게 맨날 당해놓고 지금 클릭이 안 돼요. 네페스 아크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장 초반에는 음봉 갈 거라 그랬는데 음봉 가죠? 자람 테크놀로지 상 풀렸고요. 예, 점상한가에서 이렇게 매물 나왔고, 예, 이게 눌러주다가도 한번 다시 반등 나오는 구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긴 한데 그게 초반에 딱 한 번 있었죠. 지금 일단 예, 아까 잠깐 풀 20%까지 아까 마이너스 났는데 그때가 한 번 일단 타점이고, 예, 이 이후부터는 좀 어려워요. 잘못하면 또. 그래가지고 요 처음에 한번 딱 풀렸을 때 이 아래다 대놨던 사람들이 잠깐 동안에 막 한 5% 7%씩 막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운이죠. 잡으면 땡 잡는 거 약간. 진짜 한 21% 22%에 되는 사람들. 요 이후부터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기도 하고 위험해서 못 들어가기도 하고 요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상 말아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위험할 수 있어서. 자,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아까 차트도 안 봤네 생각해보니까. 갭으로 떴습니다. 코스피 갭으로 올라갔고 오늘 상승으로 양봉 세워줄 수 있을까요? 코스피, 예, 코스피. 그래요. 오상 헬스케어 딱 아까 시초가에다 60%에 딱 걸고 싶었는데 클릭이 안 됐죠. 아까 60%에 딱 막 클릭하려고 했는데 클릭이 안 돼서.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좀 모험적으로 매매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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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매도 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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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 매,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이고야, 힘들었네요. 치열했던 복구전이었습니다. 얼마나 손실 봤는지 아까 기억나시죠? 제가 아까 손실이 55만원? 거의 55만원까지 손실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200%가 넘게 손실을 봤었죠.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21만 원 얼마로 시작했거든요. 네, 일단 돈 좀 뺄게요. 아, 오늘 너무 힘들었다. 다시 한번 지옥을 맛보는 줄 알았어요. 일단 돈 좀 인출하고요. 아이고, 예, 인출했고요. 예, 21만 8천 원인가로 시작해서 참, 이거를 그래도 복구했네요. 이거 어떻게 복구했죠? 3만 4천 원 수익으로 전환했습니다. 아, 정말 힘들었다. 제주은행으로 총 제주은행으로 29만 7천 원을 여러 번 매매해가지고 벌었고요. 중간에 삼부토건을 한 5만 원 벌었다가 11만 원으로 다시 손실 전환했고, 오늘 그냥 초반에 오상 헬스케어 신규주의 저주. 제가 요즘 시초가로 계속 깨먹는데, 오상 헬스케어 원래 21만 원만 딱 매수했는데 또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너무 초반에 물타기를 해서 애초에 뭐 해볼 여지도 없이 그냥 45만 9천 원을 까이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45만 9천 원을 까이고 시작해서 근데 나머지 종목들을 다 만회를 했어요. 오늘 되게 어려운 장이었거든요, 장이. 그러니까 뭐 맨 처음에 오상 헬스케어를 매매를 너무 그냥 묻지마 매매를 했죠. 묻지마 매매로 신규주에다가 뇌동 매매도 아니에요. 그냥 묻지마 한번 해보자, 붙어보자 해서 했다가 그냥 왕창 까였고, 그렇게 오늘 오상 헬스케어 매매일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한번 21만원 주고 샀고요. 여기가 아니라 요쯤에서 산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샀나? 예, 근데 되게 바보 같았던 건 뭐냐면 여기서 잘 팔아요. 그래서 21만원으로 처음에 잘 2만원 얼마인가 했던 수익을 내요. 그 이제 다시 보기 영상으로 보면 나올 텐데, 여기서 한번 자신감이 붙은 거지. 21만원 갖고 2만 1천원 벌어서 13%인가 수익 보고 어쨌든 첫 타점 좋았어. 아니 애초에 그러면 살 거면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여기서 처음에 300만원을 태울 거면 여기서 태우던가. 근데 어제 워낙 제가 심하게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상이 너무 심했단 말이에요. 내상이 너무 심했다고. 예. 그래도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멘탈 치유하고 회복하고 시작을 해서 작은 금액으로 다시 또 초심을 갖고 했던 건데, 아니 하려면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이 초반에 신규주는 이 초반에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만원 여기서 해서 만약에 10% 넘게 봤으면은 30만원 수익인데, 그리고 원래 시초가 때도 원래 60% 때도 원래 걸려고 했는데 마우스가 미스가 나가지고 서버 멈춰가지고 매수가 안 됐거든요. 그것도 좀 했었으면은 그걸로도 벌었고,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더 사고 여기서 21만원 주고 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질 때 돈을 추가로 입금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50만원, 100만원 막 그렇게 더 추가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서 이제 몰빵 올인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지옥행이죠, 뭐. 이렇게 하락인데, 결국은 답이 없다 싶어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왔었을 때 더 이상 답이 없구나. 이게 11시쯤이에요. 신규주는 시간대도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잘 보면서 해야 되고, 다만, 오상 헬스케어는 이제 단순히 스펙주나 막 그런 건 아니라서, 오후장에 한번 반등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한번 좀 기대를 해봤어요. 중간중간에. 예, 근데, 역시나 제가 그어놨었던 추세선, 그거를 한 번은 돌파해줬거든요, 아까 3분봉에서. 이 추세는 어쨌든 추가로 해줘가지고 여기서 희망을 한번 걸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추세 하락이 돌파 못하는 거 보고 그래서 제가 손절한 거예요. 손절하고 계산을 했죠. 오늘 내가 얼마까지 이러면은 내가 카드 결제 대금 나가는 거, 우리 생활비 대금 다 빠져나가고, 뭐 자동차 할부 대금 빠져나가, 뭐 이것저것 다 돈 나가야 될 거 다 계산을 해보고, 그래 얼마까지 나는 몇십만 원까지 손절 딱 금액, 어쨌든 총액에서 오늘 총 아까 300만 원 돈 됐었던 것 같은데, 총액에서 내가 얼마까지 손실이 보면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가 일단 계산해 놓고, 그럼 그 손실 감내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매매를 해보자. 이 비중 태워져 있는 이 금액을 한번 매매를 계속 해보자.
신규주로 까인 건 너무 아팠죠. 아팠지만 어쨌든 그 첫 선택도 저의 몫인 거고 계속 장초반 매매 그걸로 제가 계속 요즘 까이는데 기가 막힌 건 그걸 제가 다 복구를 하는 적이 많다는 거죠. 예전엔 저는 오히려 그 복구 매매하다가 더 많이 까이고 그랬었고 오히려 초반 매매 때 수익이 좀 많이 내는 편인데 요즘은 초반 매매에서 어쨌든 시초가 매매를 어쨌든 뭔가 약간은 내동 매매성인데 그거를 좀 도전해보다가 계속 까였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보면서 지금 매매일지 보면서도 이 장고 요걸 보면서도 기가 막힌 거예요. 오상 헬스케어 신규주 요거 말고 삼부 토건도 요거 마지막에 한 번 더 안 했으면 그냥 수익으로 5만원 마감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또 11만원 돈을 다시 추가로 더 까인 게 또 멘탈이 또 중간에 한번 멘탈 충격도 한번 받고 오상 헬스케어로 한번 초반에 까인 다음에 워낙 어제 크게 내상을 입어가지고 요걸로 가지고는 그냥 내 오늘 또 바보짓 했구나 이제 그 생각하면서 반성하다가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때까지 한번 침착함을 갖고 해보자. 오늘 되게 어려운 장이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것저것 막 뭐 복구를 막 해내요. 그래서 45만원 손실해서 아까 14만원인가 15만원 손실인가 그 정도까지 줄였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3부 토건으로 까먹어가지고 4만 5천원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11만원 다시 또 추가 손실 봐서 25만원 손실로 가고 나중에 또 어딘가에서 또 손실을 봤어요. 그렇게 해서 막 35만원 손실 막 그렇게 39만원 손실까지 또 다시 갔어요. 그래프가 그래서 45만원 이게 제가 마우스 이렇게 표현하면 45만원까지 이렇게 딱 손실 봤다가 중간에 16만원 손실까지 다시 올렸다가 다시 또 35만원까지 까먹었다가 그 35만원에서 다시 복구해서 지금 손실 없고 손실 다 만회하고 수익 34,000원까지 만들어낸 거죠. 21만원으로 오늘 시작했는데 손실은 아까 46만원인가까지 봤으니까 240%? 마이너스 240%까지 갔다가 복구해낸 거니까 물론 이제 비중을 태웠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의미 없지만 제가 썸네일 기준으로 애초에 손실을 보든 수익을 보든 처음에 시작한 금액을 가지고 제가 썸네일을 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까도 중간에 많이 복구했지만 21만원 정도로 마감할까 손실을 그냥 21만원 정도로 마감할까 했는데 그것도 많이 만회한 건데 45만원 손실에 비해서 21만원 손실까지도 되게 많이 만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썸네일에는 마이너스 100% 찍히니까 또 이게 좀 짜증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보자. 침착함을 잃지 말고 매매할 곳에서 매매해보자. 그랬는데 다행히도 제주은행이 오늘 되게 효자였어요. 제주은행이 되게 효자였고 되게 웃겼어요 이 종목. 프로그램이 자꾸만 장난치는 게 많이 보였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성향을 제가 어느 정도 좀 파악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요즘은 프로그램한테 제가 막 추격해서 달라붙지만 않고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매매 기준과 원칙을 잘 지키면서 하면은 프로그램한테 제가 요즘 좀 많이 이기는 편이에요. 제가 프로그램한테 깨지는 건 뇌동매매성으로 추격 매매할 때 그때 깨져요.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침착함만 유지하면은 프로그램한테 이기더라고요. 프로그램의 성향을 제가 이 프로그램이 사람 원래는 이게 알고리즘으로 짜놓은 건데도 제가 그 알고리즘의 심리를 좀 읽어가지고 요즘 이기는 매매할 때 보면 프로그램한테 이기는 거고 깨질 때는 제가 주포한테 당해서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개별주에서 주포한테 덤볐다가 제가 작전주 원래 전문가거든요. 스윙 포지션으로 10년 넘게를 작전주를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작전주 하는 애들을 좀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걸 스윙 포지션일 때 이기는 거지 스캘핑으로는 작전주 주포를 그렇게 이기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특히 추격매수로는 워낙 핸들링이 지랄 같아요. 정말로 핸들링이 그래가지고 작전주 그 핸들링은 정말 그 주포들이 진짜 지랄 같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아우 긴장 지금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긴장하고 한 거야. 그러니까 45만원 9천원 까일 때는 오히려 그냥 좀 무덤덤했어요. 처음부터 너무 까이고 시작해가지고
예, 이게 까인 게 서서히 계단식으로 까였거든요. 이 오상 헬스케어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패턴인 계단식으로 또 이 신규주에서 까이면서 야, 오늘도 또 깨졌구나. 11시까지 2시간 동안 지옥을 또 경험했고 이걸 손절하고 나서 원래 그냥 매매 끝낼까 하다가 어차피 이거 뭐 생활비 지금 까인 요거 까인 거나 저거 까인 거나 도전할 수 있을 때까지 도전해보자. 카드 결제 대금 15일 날 나가는 거 그것만 남기는 것까지 금액을 내가 손실 볼 수 있는 걸 딱 거기 마지노선 손절 라인을 잡고 거기까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로 손실 거의 안 보고 중간에 삼보토건 손실 보고 또 다른 걸로 잠깐 손실 보다가 그걸 다 만회를 해냈어요. 예.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크리스찬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가 원래는 주식 가지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매를 안 한 게 한 15년 됐어요. 그러다가 한 16년 차쯤 돼서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이제 기준을 갖고 주식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러니까 주식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15년 동안 못했던 거는 뭔가 이게 되게 투기적인 요소가 많아가지고 성경에도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다. 예,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20대 내내 동안 목회자 준비생이었고 신학도 공부를 독하기만 했었고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주식을 15년 넘게 동안 하면서도 뭔가 이걸 해도 되나? 크리스찬으로서 되게 막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는데 근데 16년차 됐을 때부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주식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렇다면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것으로는 선하게 사용하면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저는 작전이라던가 내가 시세를 조종한다던가 주가 조작을 한다던가 그런 것을 안 하고 정당하고 정직하게 투명하게 나의 실력으로 주포랑 세력이랑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 주가를 핸들링하고 주가를 조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들이 핸들링하는 그 구간에서 나는 먹고 나와야 되겠구나. 나는 정직하게. 저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비열한 수단을 다 쓰더라도 그 큰 돈 가진 애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정당하게 싸워서 이기자.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식 8년 차죠. 17년 만으로 한 17년 된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차트 쪽에는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하여튼 뭐 나쁜 유혹도 꽤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제가 만약에 그 사람들과 손을 잡았더라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죠. 근데 그거 다 거절하고 안 했었거든요. 예전에 한 7, 8년 전의 일이에요. 주식 한 8, 9년 전의 일이구나. 8, 9년, 10년 전쯤의 일인데 벌써 2015년? 16년? 2014년? 그런 때 좀 제가 유혹이 많았었는데 저한테 아무튼 그랬었죠. 근데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난 주식하지 않으리라 하는 어떤 결단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원래 초창기에 주식할 때만 해도 저는 되게 워렌 버핏이라던가 가치 투자자를 지향했어요. 그때 사법시험도 공부하기 전에 원래 공인 회계사도 잠깐 공부 한 6개월 정도 했었고 회계 원리 막 그런 거 책 막 그거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건데 그것도 1회독 했었고 중급 회계 그건 한 3분의 1 정도까지 읽다가 이건 주식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안 되고 공인회계사는 사법시험만큼 방대한 분량이구나 싶어가지고 접고 사법시험을 한 3년 정도 공부를 했었고 중간에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아이들하고 같이 운동삼아 야구해주다가 사회인 야구 쪽에 살짝 빠져가지고 공부 리듬이 깨져가지고 사법시험을 접게 됩니다. 그 와중에 또 제가 주식으로 한 두 번 두세 번 정도 깡통 찼었죠. 주식 한 3년 차 정도 됐을 때 한 세 번 정도 깡통 찬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이제 중장기나 뭐 스윙이나 가치 투자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을 텐데 그러다가도 이제 테마주 건드려서 뭐 하여튼 뭐 그때 사연이 있어요. 이런 건 나중에 뭐 대화를 좀 저를 진심으로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하고 대화를 나눌 일 있으면은 저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다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대화도 진솔하게 하면서 뭐 이런저런
사연 들려드릴게요. 네, 주식과 관련해서는 정말 되게 많은 산전, 수전, 공수전, 수전까지 다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스캘핑 쪽에서도 지난 1년 동안 뭐 100번 정도 깡통을 찼기 때문에 뭐 스캘핑 쪽에서도 나름대로 산전, 수전, 공중전, 특수전까지 어느 정도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대충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뭐 100번 깡통 찼으니까요. 저처럼 치열하게 1년 동안 한 사람들이 예, 어느 정도 있겠죠. 성공한 사람들은 다 저처럼 많이 치열하게 했을 거예요. 그랬을 거고. 어쨌든 그래서 뭐 얘기하자면 너무 한도 끝도 없이 또 썰 풀게 될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끊고 나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이나 에피소드 그리고 저의 경험치에 관한 어떤 것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멤버십을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이 채널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멤버십을 나중에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저는 저를 후원해 주신 분은 저한테 뭐 대가나 조건이나 뭐 그런 걸 바라지 말고 아 얘가 주식의 달인이 정말 될 것 같으면 저를 좀 응원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회비는 저는 멤버십으로 30만 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고 더 올리지도 않을 거고 더 내릴까는 사실 생각했었어요. 원래 그걸 후원해 주시는 분이 한 100명 넘어가면은 그거를 한 10만 원 정도까지 낮출까 그 생각도 했는데 그게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30만 원을 해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최소한 30만 원, 월에 30만 원 정도는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도만 데리고 주식을 같이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저는 저의 경험치들을 그냥 진솔하게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알려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캘핑이 됐던 스윙이 됐던 장기 투자가 됐던 뭐 재무적 분석이 됐던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눌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원래 혼자 하면 절대 깨닫기 힘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상당 부분들을 그냥 독학하시면 사실 알기 힘들어요. 다만 요즘 유튜브가 워낙 이런저런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정보의 홍수의 바다에서 그 정보들을 습득한 다음에 이제 검증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검증을 많이 하다 보면은 좀 똑똑하신 분들은 한 2, 3년 정도 빡시게 깨지면서 하시다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시간을 줄이면서 하실 수는 있을 텐데 옛날에 제가 17년, 18년 전에 시작할 때에 비하면 지금 주식 시작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다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가 있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경험치를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이제 비공개 영상으로 아마 그때 멤버십을 하게 되면 비공개 영상으로 거기다 영상 남길 거고 가끔가다 내가 이제 성과가 한 달 동안 매매해서 꾸준히 수익이 잘 났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공개 영상으로 저 이제 이렇게 이제 매매일지 가령 이제 기간별 투자 수익률, 기간별 실현 손익 막 이런 거 이제 클릭하면은 나오잖아요. 일자별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한 달치를 쫙 보여주면서 수익으로 빨갛게 있는 거 보여드리면서 이제 드디어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꾸준히 수익이 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거 좀 공개하는 정도만 그때 공개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믿고 또 후원해주는 분 있으면 그분들도 같이 또 진솔하게 저랑 대화 좀 하면서 실시간 방송도 해가지고 좀 저한테 뭔가 주식 관련해서 물어보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멤버십을 했을 때 저 후원해 주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댓글로 주식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매매일지 마치고 그 다음에 그 궁금한 사항에 대한 댓글로 문의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답변을 제가 아는 하에서는 좀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 그래도 제 말들이 저는 늘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는 없는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주식에 있어서의 저의 어떤 경험치나 노하우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냥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다만 확률의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분석이나 해석이나 예측에 있어서 당연히 오판이나 틀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제가 항상 제가 미리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 틀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매일지를 제가 저를 위해서 남기지만 제가 이 공개된 영상이기 때문에 꼼꼼히 다 매매일지를 말로 풀어서 말을 남기지 못해요.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이 말이라는 게 생각을 풀어서 남기는 거기 때문에 저 자신이 이걸 매매일지 남기면서 구체적으로 반성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게 생각으로만 하거든요. 차트 보면서 이거 1분봉 차트 이렇습니다. 5분봉 차트 이러면서 저는 눈으로 보면서 반성을 하거든요. 그 전에도 물론 반성을 또 하지만
근데 차트 보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잘못됐다.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풀어서 말할 수 있으면 이게 되게 저한테도 반성에 도움이 되고 보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게 될 만한 관점이나 내용이나 반성거리가 되는데 이제 그걸 좀 못하니까 지난 1년 동안 반성을 복귀를 매매일지를 남기면서도 저 스스로는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멤버십 그 후원은 계속 앞으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할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 멤버십으로 하기 전까지 영상은 남겨놓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남겨놓은 영상에서도 열심히 본 분들은 사실은 거기에서도 사실은 대단히 많은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걸 다 보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다 볼 수만 있고 그걸 가지고 제가 했던 말들을 검증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론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데 했던 말들 중에서 이런 건 노하우입니다. 이런 건 되게 돈의 가치가 있는 내용입니다. 막 하면서 있던 내용들 있어요. 이거 팁입니다 하면서 그런 것들 한번 차트를 돌려보면서 뭐 검증을 해보세요. 이런저런 걸 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정말로 맞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맞는 말이라는 것은 주식에서 노하우나 팁이 맞는 말이라는 것은 이거는 돈으로 값어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만큼 기회 비용을 내가면서 깨먹어야지만 그 깨먹고도 못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이제 주머니 사정이 어려우셔서 멤버십이나 후원할 수 없거나 이 사람을 정말 응원해주고 싶은데 저 100번 깨지는 거 보면서 좀 불쌍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다들 뭐 스캘핑 뭐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하는 분들은 경제적인 사정이 다 어려울 거라는 게 제가 짐작이 되거든요. 다만 돈의 여유가 있으면서도 스캘핑을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하면서 혹은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하면서 진짜 인내심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는 제가 볼 땐 성공할 거라고 봐요. 지금 시드머니가 막 1억, 2억, 막 10억 있는데도 이제 그거는 장기 투자로 묶어두면서 아니면 이런저런 다양한 방식의 재테크를 하면서 스캐핑을 100만 원, 뭐 10만 원, 20만 원 막 그런 걸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내 스캐핑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저는 제가 볼 땐 그분들은 2, 3년 안에 반드시 스캐핑 쪽에 있어서도 성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주머니 사정이 어려우셔가지고 뭐 후원이라던가 응원 못 하시는 분들도 제가 과거에 제가 어쨌든 멤버십으로 시작하기 전까지의 영상들은 그냥 공개로 남겨둘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 매매일지를 제가 매매일지 검토도 하고 실제로 영상으로 빠른 영상으로 그거를 남겨놓기도 하고 라이브 영상으로도 남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시작 전에 제가 시황 분석 같은 것들을 저 나름대로 해놓거든요. 그러면 그날의 시작 당일날 미국 장이라던가 한국 장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어쨌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이런 상황 속에서 스캘핑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통했고 안 통했고 깨먹었고 그런 게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건 공부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되게 유용한 공부의 방법이에요. 예. 이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매매일지 검토하고 오늘 매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상헬스케어 일봉 차트 이랬고요. 네, 오늘 첫 매매 여기 이게 KOTC인가? 뭐 그쪽에서도 원래 상장되어 있었다가 이렇게 예전에 한번 상장 시키려다가 상장 못했나? 뭐 하여튼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상장 추진해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진단 키트 쪽에선 꽤 괜찮았던 회사인 걸로 알았는데 예전에 근데 비상장이었는지 어쩐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원래 최근 이전까지 작년 재무는 되게 괜찮았는데 아마 영업 적자로 전환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원래는 일반적인 다른 거에 비해서는 어떤 진단 키트라던가 이런 쪽으로는 괜찮은 회사로 봤어요. 그렇지만 뭐 신규주는 신규주 논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그냥 마냥 좋은 건 아니죠. 마냥 달려들 수도 없는 거였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1봉 차트 이랬고요. 5분봉 차트가 이랬고요. 3분봉 차트가 이랬고 1분봉 차트가 이랬습니다. 아까 요거는 제가 매매 어떻게 했는지 다 말씀드렸죠.
예, 뭐 손절 그나마 잘 끊어낸 거고 이것도 잘 꺼냈다고. 근데 뭐 어차피 이거 안 깔고 들고 있으면 진짜 지옥 가는 거니까. 아쉬운 거는 요때 앞에 매매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 비중 채웠던 게 그게 오판이었어요. 예. 신규주 매매 그래요. 앞으로 더 잘해야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할지 보죠. 또 삼부 토건 요것도 초반 매매는 성공했어요. 첫 매매, 첫 매매에서 2,550원에 사서 2,575원에 팔아서 요때는 성공해요. 예, 요때는 20원인가 먹고 살짝 먹었어. 몇만 원 뛰기. 예, 몇만 원 뛰게 정말로. 그랬다가 두 번째 매매했을 때 여기서 손절해요. 그리고 세 번째 매매했을 때는 또 약간 성공해요. 예. 그래서 중간에 매매 한 번을 실패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번 매매 성공. 두 번째 매매에서 실패. 예, 세 번째 매매 성공. 살짝. 그랬던 거죠. 일봉 차트가 이랬고요. 3보토건. 5분봉 차트 이랬고요. 3분봉 차트가 이랬고, 예, 1분봉 차트가 이랬습니다. 이거 처음에 살 때 나름대로 기준이 없이 저거 막 매매하지 않아요. 예, 근데 오늘 3부토건 같은 경우는 오늘 푸틴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정전 협상인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 예, 그런 멘트를 알리면서 장중에 뉴스가 여러 개 매체에서 막 쭉쭉쭉 나오거든요. 그 삼보토건뿐만 아니라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첫 매매선 성공했지만, 근데 두 번째에선 이제 또 까였고, 예, 그 까였기 때문에 11만 원 손실이 난 거고요. 세 번째 매매에서 다시 한번 도전했다가 살짝 먹고 나오고, 영상에 보면 나올 겁니다 아마. 네, 영상 보면 나올 거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서는 어떤 게 올랐었냐면은 우크라이나는 제가 따로 분류를 해놓 막 관심 종목에 넣어놓지는 않아가지고 데모가 올랐었고, 그리고 SY인가 그거 올랐었고, 예, 삼부토건 올랐었고, 몇 개 더 있었어요. 제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몇 개 더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한 너댓 개 정도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의 테마가 있는 그 몇 개 정도의 종목이 다 같이 올랐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런 맥락까지 다 파악한 건 아니었고 삼부 토건을 살 때는 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사긴 했었어요. 그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제주은행은 제일 나중에 보고요. 위메이드 플레이 요걸로도 이제 45만 원 까이고 난 다음부터 복구를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게 나머지 매매 일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 장중에 얘가 움직이는 거 보면서 이때가 좀 늦긴 했는데 요때는 이미 제가 다른 종목 매매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요때 발굴된 건 아니고 요때 발굴됐을 때 잠깐 먹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위메이드 플레이 가지고 10만 1,000원. 그래서 여러 몇 번 매매했지? 오늘 두 번 매매했어요. 14,400원에 사서 14,735원에 먹었고요. 14,629원에 사서 14,694원. 요거 두 번 다 입절 시켰거든요. 그래서 1봉 차트가 이랬고요. We made play. 5분봉 차트가 이랬고 3분봉 차트가 이랬고요. 예, 1분봉 차트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we made max, we made play, we made, 예, 뭐 위즈웍 스튜디오 뭐 이런 게 다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움직였던 건데, 원래 전에 대장은 뭐 우리기술 투자가 있고 하나투자증권 우가 있고 막 그런데 이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도 또 이 위메이드 시리즈도 좀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비트코인 쪽 때문에 움직일 때도 있고, 예, 그 알트코인 때문에 움직일 때도 있고, 그 게임 화폐 쪽에 또 얘네가 있어가지고, 게임 그 가상화폐 쪽으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위메이드는 움직이면 이 위메이드 자체 안에서 대장주가 있고, 또 2등주가, 3등주가 있는데, 세트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매매하면 좋기 때문에 제가 그런 관점에서 이 위메이드 플레이를 가지고, 예, 이걸 매매를 해서 10만원 정도 벌고 나왔고요. 또 위메이드 맥스를 가지고 또 한 23,000원 벌고 나왔네요. 그래서 1봉 차트가 이랬고요. 5분봉 차트가 이랬고 3분봉 차트가 이랬고 1분봉 차트가 이랬습니다. 그리고 SM코어, 이것도 좀 골 때린 종목이었는데 오늘, 예,
좀 아쉬웠던 거는 요걸로 한 방에 제가 수익이 한 20만 원으로 수익 전환할 수 있을 뻔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약간 쫄려가지고 그냥 너무 일찍 팔았는데 1분 차트 이랬고요. 5분봉 차트가 이랬고 3분봉 차트가 이랬고 1분봉 차트가 이랬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릴 내용 이런 것들은 또 원래 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멤버십으로 저한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응원하는 마음으로 후원해 주실 분들한테만 좀 이런 내용들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예, 이런 것도 나름 팁이에요. 예, 근데 이건 좀 잘 사용해야 되는 팁이고 이걸 제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VI 딱 VI에 걸렸을 때예요. 예, VI 매매의 어떤 기준과 원칙에 해당되는 건데 VI에 걸렸을 때 제가 한 거는 재료가 뭔지 파악했어요. 일단 뭐지? 뭔데 이렇게 갑자기 제가 발굴했을 때가 요때쯤인가 되는데 2시 때거든요. 2시 때? 예. 그러니까 오후장인데 오후장에서 얘가 급등을 왜 하지? 근데 VI가 걸렸어.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뉴스를 확인해 봤죠. 예.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오늘 뉴스가 SM코어, SK온, 현대차 최대 80조 장기 공급 계약 협상 수혜주 부과, 배터리 공장 구축사 초강세 막 이런 것만 제목만 봐도 야 SK온과 현대차가 최대 80조 장기 공급 계약을 하는데 그 협상인데 수혜주로서 SM코어라고 딱 요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솔깃하잖아요. 오후장에. 그러니까 막 수급이 몰려든 거야 이때 미친듯이. 예. 7.59%가 막 올라오고 그냥 떨어졌다 그런 다음에 또 올라온 거예요 이게. 예. 제가 발굴했을 때 VI가 걸렸을 때는 그때예요 이미. 예. 그래서 VI 걸렸을 때 저는 제가 그 VI가 딱 2분 유지되잖아요. 그 2분 사이에 저는 이걸 파악하고 읽어봤는데 본래 VI 걸렸을 때 했던 제 기준과 원칙에는 막 추격매수 그렇게 쉽게 하지 않거든요. 나름 이제 호가창이나 차트 잘 보다가 달려드는데 얘는 뉴스 재료가 한번 슈팅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샀는데 이게 막 엄청나게 변동성이 일어나는 거 막 호가창이 장난 아니게 막 변동성 막 일어나다가 전 떨리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제가 45만 원을 까여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막 복구를 하던 참이었어요 이걸로. 이거 말고 다른 걸 막 복구하면서 한 25만 원인가까지 줄이거나 뭐 35만 원이니까 하여튼 줄여서 더 까이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너무 심장이 쫄리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거 재료가 너무 좋은 거죠. 이건 충분히 그냥 개미들과 큰 돈 가진 애들 큰 돈 가진 애들만 가지고도 이거는 상한가까지도 잘하면 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들고 있는데 너무나 호가창이 변동성이 심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15% 수익되는 거 보면서 내가 바로 그냥 매도 쳐버린 거죠. 근데 너무 아쉬운 건 상한가까지도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매매하고 있을 때가 막 25%, 막 24%막 그랬을걸요? 26%? 예, 그때 매매하고 있으니까 지금 쫄리죠, 당연히. 잘못하면 날아가거든요, 이게 한번. 잘못하면 이 VI 걸린 다음에 잘못하면 날아가요. 막 5%, 10% 우습게 까여요. 예, 신용을 써가지고 10% 까여버리면 또 한 30만 원 또 까여버리기 때문에 쫄리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팔고 난 다음에 딱 3초 뒤에 상한가 가버립니다. 제가 팔고서 3초도 안 걸려서 1초인가 2초 만에 상한가 가요. 제가 팔고 나서 1초인가 2초 만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조금 하는, 진짜. 딱 1분만 다른 데는 잘 버티면서 딱 1분만 버텼으면 이때 제가 상한가 먹었으면 제가 이때 한 25만 원인가 손실인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15만 원 벌잖아요. 추가로 한 35만 원인가? 5%인가를 먹는 거거든요. 5%? 5%를 한 700만 원, 아니 700만 원 가지고 5% 먹는 거니까 35만 원 수익인 거죠. 그러니까 한 방에 10만 원 넘게를 그냥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었어요. 이때. 그리고도 제가 다른 거 매매로 이 이후에도 매매로 수익 막 내잖아요. 예, 저는 원래 상한가에 팔 생각이었고 전 미수를 쓰거나 막 그러니까. 예, 근데 그리고 아까 상한가 여기 걸렸을 때 호가창 보니까 상한가로 홀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랬었죠. 예, 그래가지고 15만 원을 이거 이전에 약간 15만 원까지 아니고 원래 약간 벌어서 약간 15만 원 아니고 나중에 근데 여기서 제가 10만 원인가 벌거든요. 여기서. 네. 여기서 나중에 발굴을 해가지고 다시 여기서 샀다가 여기 올라가는 와중에 여기서 한번 팔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 매매하다가 여기서 또 상한가 풀리면서 떨어지는 거 보고 일단은 재료가 아직도 좋았기 때문에 이 재료가 좋은 게 이렇게 급락이 나왔지만 상이 한번 풀렸지만 이거는 아직도 이 재료에 대해서 어설피하는 그 돈 가진 개미들을 비롯해 오후장에 또 이 개미 부대들에 의해서 한번 그리고 아직 여기 물려있을
큰 돈들이 다 탈출을 못했기 때문에 큰 돈들이 또 큰 돈 가진 주체들이 또 다시 한번 자기가 탈출하기 위해서 또 올릴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때 중간에 선을 여기까지인가 막 거놓고 기다리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가 최대치로 보고 기다리면서 어쨌든 올라오는 거 보면서 제가 여기서 팔죠.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과 기준과 제가 기준과 원칙이 절대 없지 않아요. 제가 매매할 때 가끔 뇌동 매매할 때만 그 기준과 원칙을 망각한 상태에서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의 그것에 의해서 손가락이 먼저 나갈 때 내가 그런 때가 있는 거지. 제가 기준과 원칙과 나름의 그 다양한 관점들이 다 있거든요. 매매할 때마다 그 관점을 유지하면서 그 기준과 원칙을 유지하면서 매매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아까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중간에 한번 손따라 매매가 나간 적이 있어서 산 다음에 되게 자책을 해요. 제가 막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막 자책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때냐면 제주은행 같은 경우 눌림으로 오늘 잘 매매를 하다가 한두 번, 두 번 정도 제가 추격을 해요. 근데 추격했을 때, 깔 때 보면은 막 19만원, 20만원까지 손실 나거든요. 예, 그걸 이제 버텨가지고 나중에 수익으로 전환해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제가 손따라 매매, 도파민 매매, 아드레날린 분출 매매, 예, 약간 마약 매매죠. 예, 그렇게만 내 감정이 지배만 안 당하면은 나름 이기는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오늘 복구하는 이 복구전은 제가 다 이긴 거잖아요. 그런 평상심을 최대한 노력하면서 그리고 기준과 원칙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하니까 이기잖아요. 오상헬스케어 기준과 원칙 안 지키니까 이렇게 까진 거고요. 삼부토건도 마지막 매매할 때는 뇌동 매매였어요. 그 타점 자체가. 예. 그리고 SM코어 같은 경우는 기준과 원칙보다는 약간 야수의 심장으로 어떤 군중 개미들의 심리를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면서 매매를 했던 거고요. 군중 개미들과 여기에 물려있는 큰 돈들 상한가에서 아직까지 이 재료가 어떻게 후반에 개미들에게 작용될지 그런 것들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선 샀던 거고 반등 제가 생각한 대로 반등 나와서 그때 팔고 나와서 15만원 복구가 됐고요. 그랬고 이제 화천기계 볼게요. 화천기계는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건 이제 조국 테마였고 일봉 차트 이랬고요. 5분봉 차트가 이랬고 3분봉 차트가 이랬고 1분봉 차트가 이랬습니다. 장전에 대선 테마, 총선 테마 쪽 좀 지켜봐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다만 그건 있었어. 아까 아침에 시작할 때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 갭 상승이 엄청 심했잖아요. 근데 그런 갭 상승 같은 경우는 덤벼들면 한 방에 훅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저는 그러니까 아예 그쪽은 매매를 안 했고 그러다 장중에 화천기계가 조국 테마로 해서 아직 재료가 아직은 유의미한 게 좀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유의미한 상태에서 좀 누르더라고요. 누른다기보다 눌렀죠 이럴 때. 그래서 이런 타점은 저의 나름 타점이긴 한데 요거가 잘못하면 훅 갈 수도 있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샀는데 다행히도 살짝 올려줘서 그냥 3만원 먹고 빠르게 나왔어요. 이 이유를 더 기다리진 않고 요거는 좀 호가창이라던가 돈의 흐름이 이게 막 스캘핑으로 막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좀 기다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간의 기회를 벌기 위해서 일찍 팔고 나왔고요. 이제 그리고 오늘 바로 대망의 종목 제주은행 화천기계가 일봉 차트가 이랬고요. 5분봉 차트가 이랬고요. 3분봉 차트가 이랬고요. 1분봉 차트가 이랬습니다. 네, 제주은행. 제주은행 요거 하기 전에 잠깐 공모주 있잖아요. 공모주 30만원 사가지고 이제 균등 배정 있잖아요. 그 공모주가 오늘 뭐였냐면은 3년 있죠. 3년이고 한국투자증권 쪽으로 돈 좀 넣은 다음에 공모주 요거 30만원 좀 잠깐 넣고요. 4시까지 오늘 입금해야 되거든요. 요것 좀 입금하고 나머지 이제 제주은행 매매할지 검토하도록 할게요. 공모주 같은 경우는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도 균등 배정만큼 금액이라도 넣어보세요. 뭐 돈 많으신 분들이야 비례 뭐 많이 넣어가지고 하면 좋은데 돈 없어도 균등 배정으로 해서 한두 주 받아도 그게 그냥 확정적인 수익이거든요. 그거는 최소 뭐 30%에서 50% 이상은 무조건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것도 하시면 좋습니다. 거래소 시간의 개시.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하고 저 둘 다 균등 배정 신청하거든요. 한 주씩만 받아도
지금 이번에 삼형 같은 경우 3만 원인가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예, 3만 원이니까 두 주 만약에 혹시라도 되면 6만 원인데 그게 50%에서 100% 수익 나면은 6만 원이나 3만 원씩 버는 거잖아요. 거의 손실 없는 수익이 가능 보장한 이런 공모 같은 경우는 꼭 하십시오. 그냥 균등만이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균등 배정 받는 최소 수량만큼이라도 꼭 신청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아요. 네, 청약 완료됐네요. 30만 원 입금해서 예, 공모주 청약 완료했습니다. 자, 제주은행 보도록 할게요. 제주은행 예, 언제부터 매매했냐? 한 11시 3분부터 매매했네요. 제가 마지막 오상 헬스케어를 언제 팔았냐면은 10시 10시 59분에 팔거든요. 오상 헬스케어를. 그 오상 헬스케어를 팔고 난 다음에 제주은행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매매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매매가 보면 시간대가 예, 첫 매매가 오늘 11시 4분이거든요. 5분 뒤에 이걸로 매매했던 거죠. 그러면서 매수를 이걸로 쏠쏠하게 계속 거의 다 이겼어요. 한 중간에 한두 번 정도 손절했고 나머지는 다 이겼던 것 같아요. 예, 요거가 지금 이렇게 살 때도 조금만 더 신중함을 유지하면 요 눌림에서 살 수 있거든요. 예, 여기서 팔고 또 요때도 여기 사가지고 또 물리는 기간이 또 이만큼 되는데 이것 좀만 기다렸으면 요런 때 사가지고 또 위에서 팔 수 있거든요. 이 눌리는 거에 사가지고 위에서 팔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눌릴 때 사가지고 팔고죠. 예.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약간 고점 매매인데 그때 어쨌든 여러 번 짧게 계속 짧게 먹고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랬네요. 제주은행 일봉 차트 이랬고요. 5분봉 차트가 이랬어요. 3분봉 차트가 이랬고 1분봉 차트가 이랬습니다. 제거 팔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살짝 올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예, 달려든 개미들 다 물리게 하고 결국은 이렇게 떨어졌죠. 그렇게 해서 최종 손익은 34,373원. 오늘 시작 금액은 21만 8,789원. 예, 이 3만원이 그냥 3만원이 아닌 거예요. 거의 60만원이에요. 손실로는 뭐 46만원 손실이었지만 중간에 막 제주은행 같은 거 물리거나 다른 거 물렸을 때 막 20만원 손실까지도 막 갔었거든요. 더 추가로. 그럼 막 65만원 손실까지도 갔다가 이게 34,000원 수익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 300%까지 갔던 거예요. 예. 마이너스 300%까지 갔던 거를 플러스 예, 몇 프로입니까? 22만 1,000. 한 15% 되나? 예, 15.7% 정도 수익 났네요.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거의 300%까지 갔던 거를 예, 플러스 15.7%로 전환시킨 거니까 예, 레버리지는 20만원 대비 아까 많이 쓸 때 보면은 900만원 넘게까지 아까 좀 나중에 수익이 만회되고 나서는 막 1000만원까지 매수됐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치면 2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까지 운영한 거니까 예, 50배 예, 레버리지 50배를 운영한 거죠. 레버리지 예, 50배까지 운영을 해가지고 뭐 된 거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까였으면 저는 21만원으로 저는 아까 60만원까지 손실 봐서 예, 마이너스 300%까지 갈 뻔했던 거가 예, 그래도 플러스 예, 15.7% 예, 플러스 15.7%로 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무서운 하루였고요. 아유, 심장 떨리는 하루였고 너무 힘든 하루였고 그래도 마지막에 웃을 수 있어서 다행이고 어제 50만원 까였는데 오늘 34,000원 벌었다고 좋아하는 저도 웃긴 거고 그래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뇌동매매 한 번으로 45만원 까였다가 그거를 다시 평상심을 갖고 나머지 종목들로 하루 종일 그것도 오늘 시장 상황 되게 안 좋았는데 시장 상황 되게 안 좋았거든요. 매매기 힘든 장이었고 예, 뭐 반도체가 갭으로 뜨긴 했지만 장중에는 예, 그게 막 갭이 음봉으로 막 바뀌면서 막 그랬잖아요. 반도체 섹터 막 대부분 막
음봉으로 막 가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오히려 제가 쳐다보지도 않게 되었고, 그러니까 장전에 뭐 반도체를 집중할 거다 했지만 반도체 집중을 해봤지만 별거 없으니까 제가 매매를 안 하잖아요. 장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은 하되 그거 시장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이런 개념이거든요. 제가 반도체도 지켜봐야 된다 늘 강조하지만 어떤 때는 아예 반도체는 오늘 매매 안 했을걸요 한 종목도. 예, 그런다는 거죠. 개별주 장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개별주 장세였던 거고 주도주 섹터가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있었지만 예, 뭐 2차 전지 반도체 막 둘 다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시장은 막 처음엔 갭으로 떠가지고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이렇게 도찌. 예, 이게 지금은 도찌지만 이게 분봉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하락 쭉 내려왔다가 이게 만회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장중에는 계속 하락 중이었어요, 계속. 장중에는 오후 1시 반까지 계속 하락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미들 같은 경우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일반적인 우리 저의 동료 개미들은 되게 힘들었을 거고. 근데 1시 반부터 이제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예, 도찌 이렇게 된 거죠. 도찌가 된 거고, 이거가 예, 약간 이런 그림 좀 재밌습니다. 이게 홀짝이 홀짝. 다음날 나스에 따라서 또 갭 시작할 수 있고 갭 상승 시작하거나 또 갭 하락. 예,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예, 이럴 가능성이 또 있고. 근데 이건 가능성이 딱 20%씩. 이렇게 갭 되는 것도 20%, 갭 하락 되는 것도 20%, 그냥 갭 하락 되지 않고 여기서 다시 양봉 세워주는 거 20%, 또 아래로 떨어지는 거 20%, 도찌로 그냥 내일도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그런 것 총 그렇게 해서 5가지 상황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걸로 내일장을 예측하면서 오늘 뭐 예, 미국 나스닥이 어떨 거다 예측하면서 뭘 더 한다는 게 이거는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제가 오늘 멘탈을 아침에 좀 치유하는데 좀 도움이 됐던 거는 제가 어제 방송 전에 말했던 나의 멘트가 어느 정도 맞는 걸 보면서 그래, 네 실력이 없지 않다니까? 네 실력 있다니까? 그걸 어떻게 좀 나 자신을 위로하면서 오늘 장에 임할 수 있었냐면은 제가 어제 녹화 방송 장 초반에 얘기했던 게 멘트 하면서 엔비디아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건 상승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상승이 한번 나오면 쇼커버링 그게 반응이 일어나면서 나오면 상승이 꽤 클 거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나스닥 차트도 보여드리면서 양봉으로 세울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이게 양봉으로 세울 가능성 갭 뜨고 약간 양봉으로 세울 가능성이 높은데요. 막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제 마음속으로 이제 그게 확신이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크니까 예전에 제 돈이 좀 많을 때라면은 뭐 레버리지 그런 쪽에다가 종가에다가 베팅을 한다던가 뭐 ELW 같은 거 소액으로 걸어놓는다던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장 초반에 그 엔비디아 그리고 나스닥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해석하고 분석할 땐 이거는 오늘 그걸 어제 장 초반에 장 시작 전에 얘기한 거예요. 장 마치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장 시작 전에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요거를 오버나잇으로 한번 홀짝 개념을 한번 반도체 섹터라던가 그 엔비디아라던가 뭐 이제 지수 추종 매매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걸로 해가지고 홀짝 매매가 될 수는 있지만 한번 해볼 수도 있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을 제가 언급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랬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밤중에 지나서 보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맞네. 내가 해석하고 분석한 게 맞네. 이제 그러면서 자신한테는 약간 위로가 됐어요. 비록 제가 뭐 베팅도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그냥 아무런 그냥 무지성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예측한 게 아니라 전 나름의 기준과 원칙이 있고 지수를 분석할 때도 차트를 분석할 때도 그리고 종목을 분석할 때도 섹터를 분석할 때도 산업을 분석할 때도 예, 재물을 분석할 때도 나름의 기준과 원칙과 노하우가 쌓인 것들이 있으니까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하는데 예, 제 말대로 되는 걸 보면서 특히 지수 추종 같은 경우 지수 매매는 이건 분석하는 게 어떤 전문가들도 제가 볼 때 막 50% 이상 맞추는 사람 별로 못 봤다니까요. 유튜브에서도.
근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 잘 맞추는 거야, 내가. 비록 내가 70%까지라고 말은 지난번에 얼핏 들었지만 내가 과연 70% 되나? 이제 엄밀히 따졌을 때 70%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내 스스로 검증해 볼 때 지수를 잘 맞춘다. 이 어렵다는 지수를 내가 참 잘 맞추네.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게 근데 기준 없이 그냥 홀짝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거 기준과 이게 이거 지수 분석할 때 어디까지 들어가는 줄 아세요?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외국인 기관 수급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거 플러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곁들여져 가지고 그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결론 내려서 제가 딱 나름대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 근데 그게 꽤 맞아. 그러니까 야 이거 뭐 그 이 지수 분석이란 게 그거 어렵다는 건데 참 내가 이걸 맞추네 그러면서 저 자신은 이제 가끔 저 자신을 막 비하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고 막 자책하고 싶고 막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신이 확률이 높게 뭔가가 될 때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근거를 가지고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위안을 하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매매는 저한테 위안거리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도 전에 막 손실 엄청나게 보다가 그걸 다 복구해내고 막 그런 것들이 영상들이 있거든요. 제 매매일지 영상 중에서. 막 그때도 막 손실 50만 원까지 보다가도 그걸 다 복구해내고 막 그런 영상들이 꽤 있고요. 어떤 때는 뭐 손실 수익을 봤다가 그걸 또 다 까먹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하지만 예. 어쨌든 간에 저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냥 제가 저 자녀 그냥 막연하게 희망을 갖고 막 근거 없이 희망을 갖고 막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로하더라도 어떠한 근거를 갖고 너가 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너가 너무 낙심하지 않아도 돼.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돼. 너무 자책하지 마. 그래 너 이런 실수한 것들 정말 이건 잘못한 거지. 예. 그렇지만 그 다음에 잘 복구하거나 그 외에 다른 장점이나 저희가 그동안 세월 동안에 매매해 왔던 거 그런 것들 속에서 희망적인 요소가 분명히 저는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또 검증할 수 있냐면 다른 유튜버 전문가로 하는 사람들과 저 자신을 막 비교해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내가 과연 모르고 있나? 그 사람들이 말하기 전부터 저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은 내가 미리 파악 못한 내용들인가? 저건 나도 아는 내용인데? 뭐 차트 분석이 됐던 호가창 분석이 됐던 재무 분석이 됐던 시장 분석이 됐던 예측이 됐던 때로는 내가 모르는 얘기들을 더 발빠르게 말하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시장 분석을 제대로 하느냐 시장 예측을 또 제대로 하느냐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 자신을 검증해 봤을 때도 난 저 전문가들보단 내가 못하지 않다라고 저 자신을 그렇게 검증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걸 선수로서 제가 이제 꾸준히 계좌를 늘려가는 영역만 남았다. 저는 그래서 그런 기적을 만들어 가고 싶고 20만 원 가지고 물론 제가 비록 가끔가다 이렇게 생활비를 태우기도 하고 여유자금을 태워서 막 비중을 막 레버리지 10배를 쓰기도 하고 레버리지 50배를 쓰기도 하고 레버리지 막 100배를 태울 때도 있는데 100배를 태우는 건 막 10만 원 가지고 매매하다가 나중에 300만 원 태운 다음에 거기다가 미수를 쓰면 1000만 원까지 매매가 되니까 그게 레버리지 100배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10만 원 가지고 매매 안 하고 요즘 한 50만 원, 30만 원 그렇게 매매하잖아요. 10만 원 가지고 하면 이제 너무 10만 원 가지고 갈 때는 최대한 손실을 적게 하면서 경험치를 늘리자는 마음으로 10만 원으로 했던 거고 20만 원으로도 그랬어요. 근데 오늘 20만 원을 하려고 보니까 역시나 이제 경험치는 많이 제가 채웠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가 좀 평상심을 갖고 기준과 원칙을 지켰을 때 이렇게 수익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수익률이 보장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제가 제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기준과 원칙을 지켰을 때 종목 선정이라던가 시장 분석이라던가 시장 예측에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 이런 종목, 이런 테마, 이런 산업군, 이런 종류, 프로그램과의 싸움 혹은 주포와의 싸움 이런 것들 때론 군중 개미 심리들까지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까지 파악해서 하는 그런 매매들 이런 것들까지도 어느 정도 제가 기준과 원칙을 저 자신의 스스로의 경험치 속에서 있는 걸 녹여내서 했을 때는 이겨요. 근데 뇌동매매하면 지는 거야. 뇌동매매하면. 그러니까 저 자신은 스스로는 뇌동매매만 줄이고 내 기준과 원칙에서 벗어난 걸 좀 줄이되 대신에 지금 기준과 원칙에서 벗어난 매매하는 게 계속 시초가 매매예요. 시초가하고 눈은 얘기했지만 9시부터 9시 10분 사이에 매매. 요때가 기준과 원칙에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는 건 제가 시간외 매매 때 한 주만 가지고 매매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후장 매매는 제가 예전에 스윙할 때도 오후장 매매 별로 많이 안 했거든요. 예.
다만 매수할 때 종가로 좀 싸게 사고 싶을 때 목요일이라던가 장중 수요일이라던가 금요일 같은 때는 좀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오후장 매매하면. 예. 그런 때는 이제 오후장에 좀 싸게 주식을 담아가고 싶어서 그때 그런 정을 했었지. 내가 스캐핑이나 단타를 가지고 오후장 매매한 거는 제가 작년만 해도 제가 오후장 매매하면 다 까였어요. 오전에 벌었던 거 오후에 다 까먹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 그거 매매일지로 다 남아있어요. 오전에 막 예, 막 수익률 막 되게 괜찮게 내다가 딱 한 10시 넘어가서부터 혹은 11시 넘어서부터 그냥 다 까이기 시작해 그게. 예. 그래가지고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매매 시간을 10시나 11시까지를 무조건 지키자가 원래 매매 원칙 중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올해부터는 작년에 계속 까였던 속에서 제가 기준가 원칙을 만들어내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오후장에서 까이는 게 진짜 줄었거든요. 특히 원래는 10시부터 12시 사이도 많이 까였었는데 제가 그 시간대에 제가 벌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버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시초가 때는 작년에 많이 성공했는데 그게 근데 시장 상황과 좀 연결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시초가에서 자꾸만 뭔가 기준과 원칙이 흔들리면서 많이 깨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라던가 9시부터 9시 10분까지 요때 매매를 한 주만 가지고 할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약간 고수익에 대한 이것에 대한 집착이 혹은 이런 어떤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의 이 분출이 저를 손가락을 그렇게 막 절제를 막 하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깨졌던 게 다 시초가 매매. 요것만 좀 잘 잡으면 앞으로 희망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그걸 좀 잘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앞으로 꾸준한 수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 스스로 통계를 내리고 저 스스로 그렇게 통계가 좀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예. 잘 그게 됐으면 좋겠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매매하고 있어요. 예. 아이고 참 근데 이걸 주식 18년 차 마누라 17년 16년에 이거를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 16년 17년 주식 해보세요. 근데 내수 중에 돈이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6천만 원 돈이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만 해도 6천만 원 돈 있었는데 그거를 주식 한 16년 차에 그걸 다 날려버리고 오히려 산전수전 공중전 특수전까지 다 경험했다는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이제 스캘핑 단타로 하다가 그걸 다 날려먹어서 바닥까지 다시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건 정말 좀 암담하거든요. 원래는 한 16년 정도 주식했으면 더 이상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고 그런 건데 제가 16년 한 중은 5번을 깡통을 짰는데 그 중에 마지막 2번이 단타 도전하다 까먹어서 그게 한 7, 8년 전 일이에요. 그것도. 예, 그래서 단타는 도저히 하지 말자. 수익만 하자. 해놓고 그 이후로 16년 기간 동안 그렇게 해온 거거든요. 근데 16년, 15년 이제 코로나 그걸 경험하기 전에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 이제 이후로 다시 이제 또 하락장 시작했을 때 국장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너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익 가지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참 100종목을 보유하면서도 한 달에 25%에서 많게는 25%막 그렇게 수익을 내면서 100종목을 보유하는데 순환매로 해가지고 25% 수익 내거나 꾸준히 한 5%까지도 수익 내는 거를 나름대로 딱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놓고 노하우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뭐 코로나 사태하고 하락장 시작되니까 이건 또다시 배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은 딱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나눠가지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또 하락장 때는 이거 그냥 100종목씩 들고 있다가는 그냥 다 폭탄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주식을 가지고 꾸준히 수익을 내는데 수익만 가지고는 좀 애매한 감이 있고 하락장에서는 아무리 잘하더라도 수익만 갖고 막 수익 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뭐 2000종목 중에서 막 1900종목이 떨어지는데 나머지 100종목 가지고 수익 내는 거는 그건 수익을 내는 건 스윙 포지션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단타 스캘핑의 영역이거든요. 혹은 이제 그 옵션 파생 쪽 하방 쪽 때릴 수 있는 베팅의 영역이라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채워 넣어서 그걸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단타 해보자 그래. 그동안 그래도 단타에 대한 경험치가 적다 그래도 16년 하는 동안 단타 그래도 한 걸 총 치면 그래도 한 2년 정도 경험치는 되니까 한번 해보자 했다가 한 1, 2개월 작년에 한 3, 4월에 4천만 원 가지고 6천만 원 만들어요. 단타로 해가지고 제가 꽤 잘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잘할 땐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하나에서 물렸을 때 그때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보였던 물타기 했다가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거를 한 번을 당한 거예요. 그거 종목이 포스코 스탈리온이었어요. 그 종목에서 제가 1,800만 원을 까이고 하루에 4천만 원 가지고 그 작년에 단타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달 만에 단타 가지고 스캘핑은 아니었어요. 그것도 원래 스캘핑 쪽은 제가 원래도 제가 그렇게 막 그런 매매 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 성향 자체가 원래 스캘핑이랑 너무 안 맞는 성격이에요. 사실은 성격이나 여러 가지 성향적으로 볼 때는 스캘핑이 진짜 안 맞는 성격이거든요. 느긋한 성격이고 원래 그래가지고 스윙이나 좀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주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단기 1개월에서 3개월 보유하거나 뭐 스윙으로 그렇게 보유하는 그런 매매를 원래 이상적인 매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매매를 해왔던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캘핑은 도저히 안 맞고 해봐야 단타 정도, 데일리 단타나 오버나잇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매매를 했는데 나름 잘해가지고 4천만 원 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막 보름 만에 막 1,000만 원을 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5천 얼마까지 만들길래 야 그래 이거 꾸준히 해보자. 대신에 소액으로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매매할 때는. 그러다 한 300만 원까지 이제 매매를 하고. 근데 웃긴 건 거기에서 제가 1년 동안 보여드렸던 반복된 실패 패턴이 그 깨먹는 패턴에서 나온 거예요. 100만 원을 샀다가 좀 한 1, 2% 까이면 한 300만 원 샀다가 반등 주면 그때 다시 약간 수익 내고 나오고 뭐 그런 걸 잘해가지고 막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부터 해서 하루에 막 100만 원 200만 원도 벌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100만 원 300만 원 많게 태울 때는 또 이제 물타기 했을 때 한번 1,500만 원 200 2천만 원도 태우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본전되고 또 수익으로 전환되면 팔고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괜찮은데 이제 이게 단타나 스캘핑 쪽에 이게 경험치가 부족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무서움을 몰랐던 거지. 근데 그거를 제가 포스코 스탈리온에서 당한 거예요. 이제 물타기를 거의 무한 물타기가 된 거지.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나만의 맹신에 빠져서 1,800만 원 손실 날 때까지 결국 손절 못하고 1,800이 까이니까 내가 4천만 원 가지고 5천만 얼마를 만들긴 했지만 그거를 만드는 데까지 보름 정도 걸렸나? 단타로? 근데 그 보름 넘게 걸린 거를 그 이상을 하루 만에 다 깨먹은 거야. 1,800만 원. 근데 그게 지난 1년 동안 제가 소액으로 내가 매매하면서 다 검증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제가 며칠 동안 번 거 하루 만에 다 날려먹고 그 이상으로 몇 배를 깨먹어요. 그런 영상이 수두룩해 지금 작년 1년 동안. 근데 그게 제가 단타를 초창기 때 망창 까먹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깡통 차는 그 현상이 그때 나타났던 거예요. 그때 제가 단타로 잘 벌다가 한 번 깨먹을 때 그렇게 1,800을 깨먹고 그 다음날부터 본전 심리가 이제 발동이 되니까 그 전에 평상심을 갖고 하고 기준과 원칙을 갖고 하던 매매가 다 흔들리면서 추격 매매를 하고 조급한 매매가 나오고 평상심이 없는 매매를 하니까 또 떨어질 때 마이너스 날 때 마음이 조급하니까 손절하고 근데 올라갔다 다시 올라타고 막 그런 등신 같은 매매를 하는 거죠. 그게 일주일 반복되니까 그 1,800을 잃었던 거에서 또다시 더 손실이 커지면서 일주일 동안에 2천 몇백만 원을 더 까먹어요. 그러면서 4천만 원이었던 4천에서 5천 얼마 됐던 게 3,900이 되면서 멘붕이 나가면서 그 다음부터 뭐 300만 원, 500만 원, 몇백만 원씩 계속 까먹은 거야. 한 일주일 동안 그게 나중에 1,200이 돼요. 3,900이 일주일 만에 1,200이 돼. 그 1,200 남은 상태에서 정신 차리자 막 그렇게 막 스스로 멘탈을 부여잡고 그 다음부터 100만 원 매매를 가지고 유튜브 아마 영상 촬영을 시작한 걸 거였을 거예요. 그때 나 스스로 매매를 복귀해보자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주식 채널을 만들고 1,200만 원 정도 남았을 때 생활비도 당연히 써야 되고 뭐 그런 거 있고 그런 건데 1,200 정도인가 1,000만 원 그 정도 남았을 때부터 제가 100만 원 가지고 많게는 한 3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하자 생각하면서 유튜브 채널 주식 채널 만들고 그게 작년 한 4월 정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했는데 100만 원 가지고 초반 영상 보면 막 100만 원 가지고 매매하면서 뭐 무한 물타기 막 그런 제목도 있고 그러다 처음에 10만 원 가지고 매매도 하고 50만 원 가지고 매매도 하고 그러다 무한 물타기 막 그런 거 콘텐츠도 있어요 막.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한 3개월 경험하면 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막 그때 남겨진 영상 보면 야심차게 막 이제 오늘부터는 진짜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야, 그렇게 깨지는 걸 100번 넘게를 제가 깡통을 차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1,200 있던 것 중에서
100만 원 가지고도 매매하고 50만 원 가지고도 매매하고 10만 원 가지고도 매매하고 10만 원 가지고 또 자신감 회복한 다음에 다시 또 100만 원 가지고 또 까먹고 50만 원 가지고 매매하다 또 자신감 차서 100만 원 가지고 하다가 또 까먹고 10만 원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비중 태워 그 1200만 원 중에서 뭐 몇백만 원 있는 거 가지고 또 비중 태웠다가 또 왕창 깨먹고 그게 작년부터 1년 동안 있었던 저의 매매 일지 영상들 내용인 거예요. 깨먹은 내용대로 벌 때는 벌 때 내용대로 다 유의미한 교훈거리와 반성거리와 노하우가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지난 1년을 스캘핑과 단타의 영역에 있어서 도전을 해왔고 지금 저는 벼랑 끝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1200 정도 있는데 그때도 제 심정은 참담했어요. 바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6천, 5천이 있었는데 그걸로 신용을 쓰면 1억 넘게도 막 운용할 수 있었고 근데 원래는 제가 작년 3월 이전까지만 해도 신용도 안 쓰는 사람이었어요. 15년간을 주식을 하면서도 신용을 딱 썼던 게 한 총 1개월, 2개월도 안 돼. 딱 2번을 썼거든요. 근데 그 2번을 썼을 때 너무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내 주식 생애 동안 난 신용 미수는 안 쓴다. 그걸 매매 원칙으로 정해놓고 작년 3월 이전까지만 해도 신용을 안 썼었어요. 그랬는데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싶은 때가 있고 비중을 태우고 싶은 때가 있으니까 6개월만 신용을 써보자 생각하고 그때 또 뭐 제가 하나 대투를 쓰는데 신용 쓰는데 그거를 이자를 되게 낮게 주는 그 이벤트를 한번 줬어요. 원래는 신용 쓰려면은 예전에 막 10년 전에 제 기준으로 신용 쓰려면 10% 막 12% 그랬거든요. 그때 15, 막 12%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근데 보니까 금리가 작년에 낮아졌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5%로 신용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연이율 5%. 그 이벤트도 때마침 내가 신용을 쓰고 싶은 기간 때 그게 딱 있으니까 그래 하자. 1년에 5%지만 달러 치면 그게 0.5%도 0.3%인가 0.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은 미미하다. 근데 내 비중을 태우고 싶은 종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했는데 또 그걸 해서 벌었어 실제로. 네, 신용을 썼는데 야 1억을 태우면서 신용을 쓰면서 이걸 스윙으로 끌고 가는데 버네? 이게 딱 한 번 버니까 신용 써도 괜찮은데? 되게 조심조심해서 신용을 안 쓰는 사람이었는데 신용을 몇 번씩 매매를 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것도 하고 뭐 포스코 쪽도 하고 뭐 대형주 같은 걸로 보통 그렇게 이제 몇 천만 원 이상 매매할 때는 나름대로 그냥 기준과 원칙은 다 있어가지고 막 1억 가지고 막 잡주를 매매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1억 가지고 잡주를 매매해서도 안 되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초반에 잘 단타로여서 수익이 내다가 하나에서 걸렸을 때 그 쥐리 한 번을 잘못 밟았을 때 이 손절을 하는 매매 원칙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무한 물타기처럼 된다면 나중에 그 제가 정해놓은 그 라인까지도 꺾이고 내려왔었을 때 이게 원래 스윙의 습관인데 스윙의 습관을 단타에다 접목시켰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깨졌던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신용 쓰는 걸 우습게 썼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미수 쓰는 게 설정이 안 돼 있었어. 그러다 나중에 미수 설정을 언제 설정하냐면 나중에 매매 금액을 100만 원으로 낮추고 막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매매할 때 그때 미수를 설정을 이 증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가지고 그때부터 미수를 쓰게 돼요. 작년 초반 영상만 해도 제 미수 안 썼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미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수를 쓸 때 다만 원칙은 진짜 타점을 확률을 높을 때만 매매하자는 원칙을 갖고 미수를 쓰는 거예요. 그런 매매 원칙을 갖고 현금으로 해가지고 느긋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수를 썼을 때 내가 이 타점만큼은 반드시 승률 높게 난 매매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미수를 쓰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을 갖고 매매 타점을 만들어가는 거였던 거죠. 아무튼 뭐 오늘도 또 저의 에피소드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네요. 듣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들을 것이고 아닌 분들은 이 자식 말 맞네 하면서 그냥 끄고 나갈 것이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연이 된다면 뭐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좋게 봐주실 거고 그러면 제가 저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오픈하고 얘가 적어도 나쁜 놈은 아니구나 착한 놈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오픈은 할게요. 네, 오늘 최종 수익 17.2%인가 17.6%인가 그 정도로 해서 34,000원 이렇게 수익 냈다는 거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매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매매 시간이네.
시간 외 매매는 오늘 너무 지쳐가지고 못할 것 같고요. 그래도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있는지. 대봉 LS가 오늘 어떻게 되려나? 요거는 잘하면 시간 예상 가겠네요. 예. 근데 애매해요. 지금 요거는 좀 애매하고. 시간의 상한가 가더라도 다시 이후에 깨질 수도 있어. 우진도 약간 끼가 있긴 한데요. 아휴, 오늘 시간의 매매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하고 요거 마치고 나면 영상 편집해서 오늘 또 매매 영상 올려야죠. 점심도 못 먹고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침도 못 먹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아침 먹었나? 아침 콩나물국에다 대충 말아서 먹었다. 집에 반찬이 진짜 먹을 게 많은데요. 아까 주식 매매하기 전에 콩나물국에다가 밥 대충 살짝 말아 먹고, 예, 그러고 오늘 매매했어요. 반찬 아무것도 안 넣고 콩나물국에다가 밥 약간 덜어서 그냥 말아서 살짝 먹고 오늘 매매했네요. 집에 반찬 진짜 많은데. 그래도 오늘 웃으면서 매매 마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힘들었네요. 정말 지옥 같은 매매를 다 복구하기 전까지 지옥 같은 멘탈 속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모두들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덜 깨지시길 바랍니다. 전 100번 깨졌는데 제가 멘탈이 정말 세니까 이거 견딜 수 있지. 일반 사람은 한 5번만 깡통 차도 주식할 엄두를 못 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깡통 짜지 마시고 소액으로 정말 많은 간접 경험을 하신 다음에 기준과 원칙이 노하우가 승률이 한 85%에서 90% 이상 나올 때 기준과 원칙 매매 잘 지키면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